이야,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요. 당장 차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버렸죠.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미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가는 전기차가 어딨나요? 당장 배터리만 해도 중국산 원재료가 수두룩한데 이건 사실상 전기차를 만들지 말라는 소리 같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까지 난리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기업들과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펙 기간 동안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이 당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이런 합의 직후 미국의 IRA 시행령 발표가 나온 거라 당황스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아예 미국 차원에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나서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FEO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 관심 기업을 뜻하거든요. 이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번 IRA 시행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외국 관심 기업, 즉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모두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회사이거나 중국 국영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도 포함될 뿐 아니라 중국 업체의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받아 쓰거나 중국 기업들하고 협약으로 묶여있는 기업들 역시 FEOC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하고 협업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건데, 이렇게 되면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중국 기업하고 협업하려던 미국 자동차 회사들 뿐만 아니라 중국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타격이 크겠죠. 왜냐면 지금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배터리 부품 사용도 당장 내년부터 중단해야 하고요.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이 4개 국의 걸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삼성, SK, LG 이런 곳들 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같은 기업들도 비상인 거죠. 중국산 재료가 들어가거나 중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소재를 아예 쓸 수 없는 거니까요. 이게 철저한 중국 배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광물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모로코,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에서 광물을 생산해도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중국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 기업이냐,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끼친 제품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이라도 중국 정부의 지분이나 이사회 의석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중국 정부가 기업을 통해 입김을 행사하거나 하는 걸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번 IRA 시행령 영향 대상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소유하거나 관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그리고 이 대상에 해당되면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4억 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배터리 부품 사용 기업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 사용 기업은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 추가로 중국 국영기업이거나 중국 사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또는 제3국 소재의 외국 기업, 중국 라이선스 기술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도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거고,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사들 뿐 아니라 이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배터리 기업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우리나라랑 중국은 협업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엔솔은 배터리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산화 리튬 생산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SK온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LG 화학은 양극재 공장, 전구체 공장, 그리고 LFP 양극재 공장도 중국하고 건설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LNF 이런 회사들도 공장을 신설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협업 중이고, 현대기아차만 봐도 CATL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실제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비아디 배터리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차라리 미국 기업이거나 아예 중국 기업이면 머리가 덜 아픕니다. 왜냐면 그냥 이런 기업들은 자국 정책을 철저하게 따라가면 그만이거든요. 미국 기업이면 미국에만 철저하게 맞추고, 중국 기업이면 중국에만 철저하게 맞춰서 제품을 팔아도 충분히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 다 잘 보여야 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대응 내용을 보면 코발트나 흑연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들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존도를 함부로 줄이기도 힘듭니다. 우선 중국 의존도가 현재 너무 높다는 걸 잘 인지하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거의 모든 배터리 소재의 국가별 점유율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 상황에 대놓고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치적으로 공격받기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야, 너네 중국 편이야? 너네 미국 편이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골치가 아픈 이유가 얘네가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난 미중 무역 전쟁 때부터 꾸준히 이래왔는데 2022년 10월에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했고 올해 8월에는 중국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11월에는 EU가 중국을 겨냥해서 핵심 원자재법을 타결했고 12월에 들어서는 미국이 IRA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또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즉 언제 또 이런 규제가 추가될지 모른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등이 터지고 있는 건데 기업 단위로 보면 다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테슬라는 차세대 전기차에 아예 히토르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BMW, GM 이런 회사들은 히토르가 필요 없는 모터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죠. 스웨덴인 노스볼트는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일본 화학그룹인 니폰 쇼쿠바이는 아이언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분리막을 개발했다고 하고, 이런 모든 걸 업계에서는 중국 의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중국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배터리 소재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던가 채굴 및 정령 관련 노하우가 한국 기업 입장에선 필요했겠죠.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IRA 때문에 수출길이 가로막히고 이걸 한국 기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던 의지가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협업이 빠르게 가속화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의 규제에도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이런 모든 걸 만족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거겠죠. 이거 중국하고 협업만 해도 사업에서 철수하라는 건가? 미국 시장에선 아예 우리 전기차 산업이 망했다고 봐야 하나? 이게 아마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나마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FEOC 관련 언급을 하면서 비중 25%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산업, 여기에는 미국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도 포함해서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급망 자체를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게 일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미국도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목적은 자국 우대와 자국 이익입니다. 미국이 IRA를 무식하게 추진해서 중국과의 합작 법인까지 100% 규제해버리면 미국 배터리 산업도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시행령 발표 초반에 지분율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FEOC 규정이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규모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발표된 게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회사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중국하고 배터리 합작 회사를 만들더라도 중국 쪽 지분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설립한 한중 합작 법인들 있잖아요. 이 법인들 상당수가 중국 업체 지분율이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국내 업체들은 IRA 요건에 따라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이런 규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굉장히 타격이 큰 규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아예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둔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래서 전기차가 유독 어려운 것 같다는 겁니다. 점유율과 판매량을 잡아야 하고 그러려면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하는데 중국하고 마냥 협업을 이어가는 게 편치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 의존도를 확 떨어뜨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 눈치까지 봐야 하잖아요. 기업이 단독으로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모든 걸 고려해야 하고, 당장 전기차 1위인 테슬라만 봐도 미국의 중국 규제를 감안해서 모든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기차의 자체적인 경쟁, 당연히 가격 경쟁 같은 것 또한 계속 될 거라서 차주들이 이런 규제 때문에 비싼 전기차만 사야 한다, 이런 불행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규제 맞추자고 가격 경쟁력을 놓쳐버리면 전기차 산업 자체에서 뒤떨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